이혼 서류도 정리 안 된 남자를 네가 가로채놓고 그렇게도 떳떳해? 버린 사람은 너잖아? 난 그냥 빈자리를 차지했을 뿐인데.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니까. 대체 언제까지 뻔뻔할 건데? 둘 다 그만 좀 해. 내 말도 좀 들어달라고. 오늘 사연은 양일란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그곳에 자리 잡은 마음산 아파트 단지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을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퇴근길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평화로운 동화 속 풍경 같았어요. 11월 초의 쌀쌀한 공기가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따스함이 느껴졌죠. 어린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주부들은 시장 봉투를 들고 걸어가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겉모습 아래에는 이혼과 재혼, 배신과 복수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특히 아파트 102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양일란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여자였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광고회사 팀장 출신 경력을 가진 일란은 사교성 좋고 세련된 매력으로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어요. 날씬한 몸매와 세련된 패션 감각,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녀의 무기였죠. 특히 유부남이었던 태호를 꼬셔 결혼까지 성사시킨 그녀의 내공은 동네 주부들 사이에서 경애와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란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갈 때마다 창문 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부러움으로 또 누군가는 질투와 경멸로 그녀를 바라봤죠. 일란에게 도덕심이란 사치일 뿐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결혼은 재산 확보라는 공식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 그녀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죠. 일란은 성형과 다이어트, 그리고 자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미래였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견뎌온 게 다 뭐 때문이겠어요? 결국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죠. 남자들은 예쁜 여자에게 다 열광하지만 그 중에 진짜 책임질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나는 그냥 내 몫을 찾은 것뿐이에요. 일란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세련된 겉모습 뒤에는 언제 차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기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쥐고 말겠다는 집착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사실 일란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고 그로 인한 상처와 불안감이 그녀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태호가 전처 강윤정과의 이혼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란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요소였어요. 매일 아침 일란은 거울 앞에서 꼼꼼하게 화장을 하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길 거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자리를 지킬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는 태호와 그의 전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숨겨져 있었죠.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볼 때면 일란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 여자는 뭐가 부족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었어요. 강윤정은 태호의 전처로 35살의 이 여성은 한때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순박하고 헌신적인 성격의 윤정은 대학 시절 태호를 만나 첫사랑으로 결혼했고 남편과 딸 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의 꿈을 접고 가정에 충실했어요. 태호를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고 주말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결국 남편의 변심으로 아이까지 빼앗긴 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태호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윤정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윤정이 태호에게 물었을 때 태호는 그저 마음이 변했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나중에야 윤정은 태호가 양일란이라는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자존심 강한 윤정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아파트를 나와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은 그녀는 나도 내 삶을 다시 찾을 거야라는 결심으로 동네에서 공방을 열어 자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취미로 배웠던 도예를 되살려 시작한 작은 공방이었지만 그녀의 진심과 따뜻함이 담긴 작품들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딸 미니의 사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다툼 끝에 양육권을 일시적으로 태호에게 빼앗긴 상태였지만 주말에는 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딸을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기 위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미니만큼은 다시 내 곁으로 데려올 거예요. 내가 약해 보여서 태호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했던 걸까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윤정은 공방을 찾는 주부들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과 강인함은 많은 여성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고 그들은 윤정에게 은근히 동조하며 태호와 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윤정은 조금씩 일란에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남자 태호가 있었죠. 42의 나이에 건설회사 부장. 직급을 가진 태호는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으로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그는 회사에서는 유능한 실무자로 인정받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늘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윤정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의 권태로움을 느꼈고 그때 나타난 일란의 화려한 모습에 매료되었죠. 윤정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 나도 내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는 거지. 윤정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항상 같은 일상의 반복. 일란이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 태호는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윤정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 미니를 볼 때면 더욱 죄책감이 커졌고 그런 감정을 일란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또한 일란과의 결혼이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점차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선택한 길에서 되돌아갈 용기도 없었죠. 그는 두 여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결국 누구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태호의 마음은 일란과 윤정 사이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매일 아침 태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면 항상 답을 미루고 일상으로 도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부장으로 인정받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어딘가 불편했어요. 일란과 함께 있을 때는 윤정과 민희가 생각났고 민희를 만날 때면 일란의 눈치를 봐야 했죠. 그의 마음은 늘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파열음은 어느 늦가을 저녁 일란이 태호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이혼 서류 때문에 터졌어요. 그날은 태호의 생일이었고 일란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남편을 위한 깜짝 선물도 준비했죠. 태호의 가방에서 넥타이를 꺼내 다림질을 하려다가 우연히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의 내용을 살펴보던 일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놀랍게도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일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태호는 이혼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도 법적으로 완전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일란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거실 소파에 앉아 태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나를 속인 거야? 아니면 단순히 절차가 늦어진 것뿐일까? 윤정이랑 아직도 관계가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태호의 아내인 건가?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일란의 가슴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저녁 7시 태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일란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일란아, 오늘 내 생일이라고 뭐 준비한 거야? 집안이 왜 이렇게 조용해? 태호는 웃으며 물었지만 일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태호 씨, 이게 뭐예요? 당신, 나한테 이혼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일란의 목소리가 떨려났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태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게 절차상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뿐이야. 곧 끝날 거야. 별거 아니라니까. 태호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별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3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처랑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뭐예요? 세컨드 와이프? 첩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일란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자료가 훨씬 적다는 사실도 이제야 이해가 됐죠. 태호는 이혼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란과 결혼한 것이었어요. 일란아, 진정해.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서류 문제일 뿐이야. 내가 곧 변호사를 만나서 해결할게. 정말 별거 아니라니까. 태호가 일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일란은 몸을 빼며 물러섰어요.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전처랑도 정리 안 했으면서 나보고 언제까지 세컨드 취급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한테 이혼 끝났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요? 일란의 울분은 이미 폭주 기관차처럼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어떻게든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일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고 결혼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네요. 당신 친구들이 나보고 양일란 대단하다. 쟁쟁한 경쟁자들 제치고 태호를 차지했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알아요? 근데 지금 보니 그게 다 헛된 자부심이었네요. 일란은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 두었던 생일 케이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태호 앞에서 바닥에 케이크를 던져버렸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당신. 거짓말쟁이한테는 이 정도가 딱 어울리네요.
태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일란의 감정 폭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밤을 보냈고 태호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민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윤정이에게는 미안하고 일란이에게는 죄책감이 들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다음 날 일란은 태호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68살의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으로 처음부터 아들의 재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특히 일란이 태호를 빼앗아 갔다는 소문을 들은 후로는 일란을 더욱 냉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은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정갈하게 꾸며진 마당과 전통적인 가구들이 놓인 거실은 시어머니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일란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냉랭한 태도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어색한 대화를 나눈 후 일란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태호 씨가 전처와 이혼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저랑 결혼했다는 거요? 일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남의 남편을 왜 꼬셔? 내가 자초한 거지. 윤정이랑 태호는 원래 잘 살고 있었어.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는 차 잔을 내려놓으며 일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태호 씨를 꼬신 적 없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 그게 다른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중요한 거니? 윤정이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였는지 알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태호 도시락 싸주고 주말이면 여기 와서 김치도 담가주고 그 애는 정말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어. 시어머니의 말은 일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일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꼬신 게 아니라 태호 씨가 먼저 저한테 접근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혼 다 끝났다고 속였다고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일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태호한테나 해. 나는 아직도 윤정이가 우리 며느리라고 생각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요? 태호 씨가 저한테 결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할 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내가 알 바 아니지. 너희 둘이 저지른 일이니 너희끼리 해결해.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일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분함을 참으며 시어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으며 걷던 일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나도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멀리서 윤정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연히 시어머니 집 근처를 지나가다 일란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일란의 모습에 윤정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묘한 동정심까지 뒤섞인 감정이었죠. 저 여자도 결국 태호 때문에 상처받게 되겠구나. 윤정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잠시 일란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태호라는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얽히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일란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친구 2명이 찾아와 있었어요. 30살의 미혼 직장인 소영과 34세 이혼 여지은이었죠. 소영은 일란의 대학 동창이었고
지은은 일란이 전 직장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란의 결혼 후에도 자주 그녀를 찾아와 수다를 떨곤 했어요. 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비도 맞고 울기도 했어?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란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친구들 앞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아직 전처랑 이혼이 완전히 안 끝났어. 날 속인 거야. 일란의 말에 두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설마. 근데 너네 결혼할 때 서류는 다 제대로 된 거 아니었어? 그게 태호가 이혼 절차가 거의 끝났다고 했어. 근데 오늘 서류를 보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더라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날 인정하지 않아. 아직도 윤정이를 며느리라고 생각한대. 일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두 친구는 일란의 양쪽에 앉아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일란아, 너무 속상하겠다. 그래도 태호가 너를 선택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소영의 위로에 일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택? 어쩌면 태호는 두 여자 모두를 갖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지금 보니 윤정이한테도 제대로 이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바보 같았어. 야, 어차피 내가 승리했잖아. 재산 좀 펑펑 써. 명품 쇼핑으로 전처 기 좀 죽이고. 지은의 말에 소영도 거들었어요. 맞아. 남자들은 다 그래. 이혼 절차 좀 늦어지는 게 뭐 어때? 내가 지금 정식 부인이잖아. 너무 구차하게 굴지 마. 오히려 당당하게 내 자리를 확실히 해. 소영은 일란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이 가져온 와인 병을 꺼냈어요. 자, 오늘은 그냥 술 마시고 푹 쉬자. 내일부터 새로운 전략을 짜면 돼. 세 여자는 와인을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일란은 용기를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윤정의 존재가 그녀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죠. 내가 태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전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일란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윤정은 동네 공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주변 여성들과 은근히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작은 공방이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매일 저녁이면 몇몇 주부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60살의 동네 반장 김 여사와 55살의 미용실 원장 박 씨가 공방을 찾아왔어요. 윤정 씨, 오늘 도자기 접시 완성됐어요? 지난번에 본 게 너무 예뻐서 주문하고 싶어요. 김 여사가 웃으며 물었고 윤정은 선반에서 완성된 접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가마에서 꺼냈어요. 어떠세요? 김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꽃무늬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아이고, 정말 예쁘네. 솜씨가 점점 늘어요. 이거 얼마예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친구 가격으로 해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항상 저를 도와주시잖아요. 대화를 나누던 중 박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윤정 씨 들었어요? 양일란이 오늘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울면서 나왔대요. 동네 사람들 다 봤대. 윤정은 표정을 굳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 여사가 박 씨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윤정 씨, 저 여우를 그냥 두면 안 돼. 아이를 더 빼앗길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도 윤정 씨 편인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미니 양육권 다시 주장해보는 건 어때요?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오랜 세월 뒷바라지해준 아내는 버리고
젊고 예쁜 여자에게 가버리지. 근데 그 양일란이란 여자 소문에 전에도 유부남하고 문제 있었다던데?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만 살짝 흘려도 윤정은 두 여자의 말을 듣다가 도자기 물레를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태호의 마음을 잃은 것도 저의 책임일 수 있어요. 민희를 위해서라도 난장판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고, 윤정 씨는 정말 착해. 하지만 세상이 착한 사람만 이기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해. 김 여사의 말에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태호에 대한 미련보다는 딸 민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민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라는 고민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윤정은 그런 이야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위치를 더 강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특히 7살 딸 민희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공방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그녀의 경제적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이제는 민희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윤정은 민희의 사진을 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어. 엄마가 곧 너를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 사랑. 이런 가운데 태호의 어머니가 내 재산은 전처 쪽에 좀 더 주겠다며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일란의 귀에 들어왔어요. 이 소문은 40살의 아파트 경비원 최 씨를 통해 전해졌는데, 최 씨는 아파트의 모든 소문을 꿰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경비실은 아파트의 모든 소식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최 씨는 10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는 대체로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일란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을 때 최 씨는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최 아저씨? 제가 어제 시어머님이 마트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재산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부인한테 더 많이 준다고. 경비원 최 씨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지만 일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최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친구분들하고 얘기하시는데 내 재산은 내 맘대로 할 거다. 윤정이 애가 내 첫 손주인데 그 애한테 더 많이 줘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일란은 재산만 보고 온 여자라고도 하시고. 이 말을 들은 일란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최 씨는 일란의 반응을 보고 약간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나 보네요. 아니에요, 최 씨.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적어도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일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경비실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당장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다그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재산을 전처한테 더 준다고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장 찍기도 전부터 벌써 날 버리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태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누가 그런 말을 전해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잖아요. 당신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결혼인데 이대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재산은 고사하고 태호마저 잃게 되면 어떡하지? 일란아, 진정해. 내가 확인해 볼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 아마 오해가 있었던 거야. 확인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결해요. 나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모든 걸 함께 하기로. 일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태호는 점점 이 상황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께 직접 물어볼게. 그리고 이혼 서류도 빨리 처리하도록 할게. 제발 좀 진정하고 기다려줘. 기다리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정식 부인이 아니라는 거. 태호는 전화 너머로 또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그는 이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임시 방편을 내놓았습니다. 일란아,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이라도 갈까? 좀 쉬면서 머리도 식히고 우리 사이도 더 좋아질 거야. 제주도 어때? 너 거기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태호의 제안에 일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남편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나 봅니다. 적어도 나를 잃고 싶지는 않은가 보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정말 우리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내 아내야, 일란아.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태호의 달래는 말투에 일란은 결국 여행을 가기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 여행이 훗날 더 큰 불꽃을 일으킬 씨앗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란은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옷과 화장품을 고르고 태호가 좋아하는 요리도 몇 가지 배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태호의 마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거야. 그래야 전처의 존재감을 지울 수 있어. 여행을 가기로 한 날, 태호는 갑자기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그냥 여행 가는 김에 우리 재혼 파티도 좀 하는 게 어때? 호텔 스위트룸도 예약했고 회사 동료들이랑 내 친구들도 몇 명 초대해서. 일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짜 아내임을 주변에 공표하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정말요? 당신이 직접 그런 제안을 하다니. 너무 기뻐요. 당연히 하고 싶죠. 일란은 태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태호도 그녀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을 일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일란은 화려한 드레스를 골랐고 태호는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은 넓고 럭셔리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룸 안에는 샴페인과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당신이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일란은 태호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은 모든 걱정 잊고 즐기자. 저녁 7시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태호의 회사 동료들과 일란의 친구들,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일란은 주변의 부러움 어린 시선을 한껏 즐기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제 남편이라고 태호를 소개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일란 씨, 정말 예쁘시네요. 태호 씨가 복이 많으시네. 태호의 회사 동료 한 명이 말했고 일란은 기쁜 듯이 웃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태호 씨 같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일라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윤정이 민희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윤정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예쁜 원피스를 입은 민희가 있었고 아이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일란이 로비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일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정도 일란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곧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걸어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세요? 전처분이신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일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듣지 않게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톤은 날카로웠습니다. 윤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희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왔어요. 태호한테는 미리 연락했고요. 뭐라고요? 태호 씨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승리감이 비쳤어요. 네, 오늘이 민희 생일 다음 날이라서요. 아빠가 꼭 보자고 했어요. 일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태호가 달려왔습니다. 윤정이 왔구나. 민희도 같이 왔네. 태호는 딸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고 민희는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빠, 생일 선물 고마워요.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민희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는 딸을 번쩍 들어 올리며 뺨에 키스했어요. 우리 민희 생일 축하해.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일라는 이 광경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태호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이 우리 재혼 파티인데 왜 전철을 불러요? 일란이 태호에게 속삭이듯 따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에 다 들릴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민희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윤정이가 잠깐 데려온 거야. 어제가 민희 생일이었거든. 생일이면 뭐해요? 다른 날 만나면 되잖아요. 하필 오늘 이 중요한 날에. 일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는 더욱 난처해졌고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일란아, 그냥 민희 잠깐 보고 금방 보낼게. 내가 이해해줘. 이해요?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준 적 있어요? 전처와 깨끗하게 정리도 안 하고 지금은 우리 파티에 그녀를 초대하고. 일란과 태호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윤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민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너희가 잘 사나 보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태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래 있지 않을게요. 민희가 아빠 보고 인사만 하고 갈 거니까 파티 계속 즐기세요. 윤정의 말투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일라는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꼈고 모든 이목이 자신에게 쏠린 것 같아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태호는 민희를 데리고 파티장으로 들어갔고 윤정은 로비에 남았습니다. 일라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윤정에게 다가갔어요. 이봐요, 이제 태호 씨는 제 남편이에요. 왜 계속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윤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방해할 생각 없어요. 그저 내 딸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데려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직 제가 태호의 아내예요.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윤정은 일부러 법적으로는 제가 아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그 말이 일란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일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태호 씨는 이미 마음으로는 저를 선택했어요. 서류상 문제일 뿐이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세요? 진짜 아내라면 이렇게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윤정의 차분한 말투가 일란을 더욱 자극했어요. 두 여자는 로비에서 서로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언성을 높였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태호는 이 난장판에서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었죠. 한 호텔 직원이 두 여자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손님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겠어요? 직원의 말에 윤정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윤정은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미니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 태호와 미니가 로비로 내려왔고 미니는 아쉬워하면서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미니. 아빠가 주말에 데리러 갈게. 태호는 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윤정과 미니가 호텔을 떠난 후 태호는 일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란아, 미안해.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됐어요. 이미 망친 파티예요. 당신 때문에. 일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파티는 결국 엉망이 되었고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태호와 일란도 결국 파티를 일찍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일란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잔, 두 잔. 점점 더 많은 양의 술이 그녀의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일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해? 아니면 그냥 젊고 예쁜 여자가 필요했던 거야? 술에 취한 일란의 질문에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일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전처가 뭐라고? 감히 내 앞에서 저런 태도를. 법적으로 아내라고? 웃기지 마. 일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완벽한 결혼 생활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일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호는 그런 일란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일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일란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술기운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일란은 갑자기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태호가 말렸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일란아, 어디 가는 거야? 이 밤중에. 나를 따라오지 마요.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일란은 태호의 말을 무시한 채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바로 윤정의 집이었어요. 일란은 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질투심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는 그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원했을 뿐인데 왜 모두가 나를 적으로 보는 거지? 일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곧 그 눈물은 분노로 변했고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윤정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윤정은 미니를 재운 뒤 차를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호텔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태호가 아직 자신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기쁨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미니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됐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민희가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윤정이 한숨을 내쉬는 순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거세지는 소리에 결국 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만취한 일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윤정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양일란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히 우리 파티에 얼굴을 들이밀다니. 일란의 목소리는 온 아파트에 울려 퍼질 만큼 컸어요. 윤정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민희가 자고 있어요. 그리고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는 게 좋겠네요. 윤정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일란은 발로 문을 막았어요. 도망치지 마. 당신이랑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일란은 윤정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가 윤정을 노려봤습니다. 이봐요, 전처 양반. 당신이랑 이혼 안 하고 엉겨서 재산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란의 고함 소리에 아파트 벽이 떨릴 것 같았어요. 윤정은 민희의 방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애가 자고 있다고요.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언제 재산을 노렸다고요? 윤정의 말에 일란은 더욱 화가 났어요. 거짓말 마. 시어머니가 당신한테 재산 더 주겠다는 소리 들었어. 당신이 뒤에서 시어머니한테 이간질했지? 무슨 소리예요? 난 시어머니를 만난 지 몇 달도 됐어요. 그리고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민희의 양육권이 필요할 뿐이에요. 윤정도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가 누구 보고 도둑이라 해요? 당신이야말로 남의 남편 뺏어간 사람 아니에요? 윤정의 말에 일란은 더욱 화가 났어요. 그녀는 거실에 있던 꽃병을 집어 바닥에 던졌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윤정도 지지 않고 일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밀치고 당기며 격렬하게 싸웠어요.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태호가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억지로 태호를 끌고 간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부족했으니까 태호가 나한테 온 거지. 일란의 말에 윤정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녀는 일란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그때 민희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민희가 두 여자의 싸움 소리에 놀라 깨어난 거죠. 윤정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이 미친 여자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희까지 깨우게 만들다니.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일란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윤정의 옷장으로 가서 옷들을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건 다 내 남편이 사준 거잖아. 돌려줘. 다 돌려줘. 당신 같은 여자는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어. 일란은 윤정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어요. 화장대 위의 사진, 책장의 책들, 옷장의 옷들. 모든 것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윤정은 민희의 방으로 가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괜찮아, 우리 민희. 엄마가 지켜줄게.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윤정은 민희를 안고 침실 문을 잠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난리통에 이웃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얼마 후 태호도 달려왔어요. 그는 두 여자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불능이었죠. 일란아, 제발 진정해. 이게 무슨 짓이야?
태호가 일란을 붙잡으려 했지만 일란은 계속해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나 좀 내버려둬. 당신도 이 여자 편이지? 다들 나만 미친 여자 취급하고. 일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분노 뒤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윤정은 민희를 보호하기 위해 방에 숨어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흩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찢어진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뒤 일란과 윤정 모두에게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찰관의 질문에 윤정이 먼저 대답했어요. 이 여자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제 딸도 깨우고 집안 물건도 다 부수고. 일란은 이제 술이 조금 깬 상태였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으려고 해요. 법적으로는 이혼도 안 된 상태라면서 계속 남편을 찾아가고. 경찰관은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두 분 다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간인 간의 분쟁이니 나중에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두 여자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태호는 민희를 데리고 뒤따라갔어요. 경찰서에서 세 사람은 잠시 정신이 멍해진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희는 아버지 옆에서 겁에 질린 채 조용히 있었어요. 경찰은 두 여자에게 각각 조사를 했고 결국 일란의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으로 인해 일란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번만 넘어갈게요. 하지만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민희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윤정의 단호한 말에 일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술이 깬 상태였고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나 정말 미쳤구나. 왜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 태호의 중얼거림에 윤정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빨리 마무리해. 그래야 나도 내 딸 양육권 확실히 챙기지. 이런 상황에서 민희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생각해 봤어? 윤정은 민희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모든 절차 끝내겠다. 미안해, 윤정아. 그리고 민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태호는 민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과했어요. 일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갖고 온전한 아내 자리 차지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 일란의 극단적인 말에 태호는 더욱 참담한 표정이 되었어요. 윤정은 일란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네요. 민희, 우리 집에 가자. 윤정은 민희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섰어요. 태호와 일란도 잠시 후 경찰서를 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그들 사이에 더 깊은 골을 만들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일란과 태호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했고 일란은 혼자 집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태호와 윤정의 관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자신의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태호로부터 입금되는 생활비 외에 추가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지난 몇 달간 꾸준히 이루어진 입금이었어요.
윤정이 태호에게 이 사실을 물었을 때 태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어. 법적으로는 이혼 안 했으니까 내 책임이기도 하고. 태호의 말에 윤정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란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았습니다. 고마워, 태호.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면 일란 씨하고 또 문제 생길 수 있어. 알아. 하지만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민희를 위해서라도. 태호의 말에 윤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는 정해진 양육비만 보내. 그리고 빨리 이혼 절차를 끝내자. 서로를 위해서. 윤정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게 끝났지만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 사실이 일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 박 씨가 그녀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박 씨는 우연히 윤정과 태호가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을 일란에게 전했습니다. 들었어요? 태호 씨가 전처한테 몰래 돈 보내고 있다던데. 박 씨의 말에 일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태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뒤졌고 거기서 정기적인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란은 분노를 넘어 질투심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태호를 몰아붙였어요. 당신 전처한테 몰래 돈 보내고 있었어요? 일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호는 당황했지만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민희 때문에. 미안해서. 미안해서? 내가 정말로 전처 감정 못 정리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두 집 살림하는 거 아니에요? 일란의 추궁에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침묵이 일란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태호의 늦은 귀가, 주말 외출, 심지어 전화 통화까지. 모든 것이 윤정과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날 정말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해요? 아니면 그냥 젊고 예쁜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란의 질문에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란아, 물론 널 사랑해.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 그럼 왜 전처한테 계속 돈을 보내요? 왜 이혼 서류는 안 끝내요? 왜 그 여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반가워해요? 일란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태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어요. 어느새 이 삼각관계는 누가 누굴 진짜로 사랑하느냐를 넘어 누가 더 과감하게 뒤통수를 치느냐 경쟁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었죠. 태호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일란아, 이제 그만하자. 나도 지쳤어. 윤정이한테 보낸 돈은 민희 때문이야. 그리고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어줘. 태호의 말에 일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태호 씨, 난 당신을 믿고 싶어요. 정말로. 하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말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이혼 서류를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려요. 이제 우리 가족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줘요. 일란의 말에 태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임신? 정말? 네, 2달 됐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태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이의 소식은 그에게 기쁨을 주었고 일시적으로나마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 일란아,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약속해. 태호는 일란을 끌어안았고 일란도 그의 품에 안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로 태호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 수 있을까? 한편 태호의 어머니는 아들이 일으킨 소동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특히 경찰서까지 간 사건이 동네 소문이 되자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는 크게 분노했어요. 그녀는 태호를 불러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구나. 내가 뭐라고 이런 여자들을 데려와서 이 지경을 만든 거니? 내 아버지 회갑도 다가오는데 이렇게 소문 돌게 만들고. 시어머니는 전처 윤정과 현처 일란을 싸잡아 비난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윤정을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윤정은 적어도 예의와 품위를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일란이가 임신했어요. 곧 손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태호의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손주 소식에 기쁨을 느끼면서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일란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임신이라고?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말하는 거니? 그래, 손주는 좋지. 하지만 그 여자가.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일란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도 곧 태어날 텐데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태호야, 내가 그 여자를 못 믿는 건 이유가 있어. 윤정이는 순수하고 착했는데 이 여자는 뭔가 계산적인 게 느껴진다고. 내가 귀하게 태어나 세상 물정을 모르니 그런 여자에게 홀딱 빠진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태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란에게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손주 소식에 기뻐하셨어라고만 전했죠. 집안 친척들도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태호의 사촌 형인 민호는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윤정이 다시 들어와서 살면 어때? 그래도 윤정이는 예의 바르고 착했잖아. 양일란이란 여자는 뭔가 신뢰가 안 가. 이런 말들이 일란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어요. 게다가 동네에 일란의 과거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란이 태호 전에도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가졌었다는 소문이었죠. 동네 미용실은 소문의 중심지였어요. 55살의 미용실 원장 박 씨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일란이라는 여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대요. 사장하고 불륜설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리도 있어요. 사실 이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었어요. 일란은 과거에 상사와 연애를 했지만 그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일란이 관계를 정리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는 이 사실을 태호에게 전했어요. 태호는 이 소문을 알게 되면서 일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태호는 일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란아, 내 과거에 대해 더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해.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더 있지 않아? 태호의 질문에 일란은 발끈했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집중해야 해요. 전처가 아니라. 그리고 당신이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과장되고 왜곡된 거예요. 그럼 사실은 뭐야? 전 직장에서 상사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야? 일란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가 결혼한 줄 몰랐어요. 알았을 때 바로 관계를 끊었고요. 그건 실수였어요, 태호 씨. 당신과는 달라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일란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점점 더 일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일란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태호 씨,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요. 일란의 말에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의 65번째 회가변이 열렸어요. 시아버지는 태호의 아버지로 온화하지만 가부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평소에는 가정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가변만큼은 온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죠. 회가변을 이틀 앞두고 태호는 일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일란아, 아버지께서 윤정이와 민희도 초대하셨어. 일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호를 쳐다봤어요. 전처도 오라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정식 부인인데. 하지만 태호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뜻이야. 민희도 오는데 민희 엄마인 윤정이도 함께 와야 한다고 하셔. 아버지께서 민희를 많이 아끼시거든. 일란은 분노했지만 시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가변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윤정이 오든 말든 내가 태호의 정식 부인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회가변 당일 일란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정성껏 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당당하게 일란아, 넌 태호의 아내고 곧 이 집안의 핏줄을 이을 아이의 어머니가 될 거야. 회가변이 열린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태호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속속 도착했고 일란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태호와 함께 입장했어요.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한껏 즐기며 자신이 정식 부인임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란을 보자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시아버지는 태호와 일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구나. 일란이도 한복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시아버지의 친절한 말에 일란은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 윤정이 민희와 함께 나타났어요. 윤정도 단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의외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일란은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윤정은 시부모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고 두 분은 민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윤정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민희에게는 선물까지 준비해 놓았어요. 이런 모습을 본 일란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그녀는 참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시아버지를 축하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사촌형 민호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태호야, 넌 정말 운이 좋은 놈이야. 예쁜 여자 둘이나 곁에 있으니. 이거 부러운걸. 민호의 말에 모두가 어색하게 웃었고
일란과 윤정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태호는 당황한 듯 사촌형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일란에게 살짝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식사 후에 내 방으로 좀 오렴. 할 얘기가 있어. 일란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각자 담소를 나누는 동안 일란은 시어머니를 따라 레스토랑 내 별실로 향했어요.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별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문을 닫고 일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일란아, 솔직히 말해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태호의 아이가 맞니? 일란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분노와 당혹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태호 씨 아이예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냐면 친자 확인 서류야. 일란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와 결혼 전에 일란이 누구 애를 가졌었는지 밝히라는 거야. 내 과거에 대해 들었다. 전에 유부남과 관계가 있었다면서? 일란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그건 임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임신한 아이도 태호 친자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인데 확실히 해야지.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에 일란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당연히 태호의 아이라고 확신했지만 과거 일이 불거지면서 모든 것이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어요? 전 태호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 태호 씨의 아이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 그게 무슨 소용이니? 내가 태호에게 접근한 건 우리 집안의 재산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내 아들이 너무 순진해서 내 계략에 넘어간 거지. 일란은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억울했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을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친자 검사를 받아. 태어나기 전에도 가능해.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겠어. 일란은 화장실에서 나와 태호를 찾았어요. 태호는 이미 시어머니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일란아, 미안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태호의 말에 일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아이 말고 누구 아이를 가지겠어요?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로 보여요? 일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일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 낮춰, 일란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일란은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태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해요? 모두 봐요. 여러분의 소중한 태호 씨가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일란의 소리에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윤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희를 데리고 한쪽으로 물러났어요. 태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 뒤 일란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일란아, 제발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호야,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해. 일란 씨, 친자 검사를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일란은 더욱 분노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윤정이가 더 좋다고, 윤정이는 이랬다 저랬다. 지겹다고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란의 소리침에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그만들래. 내 생일에 이게 무슨 소란이냐. 태호야, 내 여자들 좀 단속해. 시아버지의 호통에 태호는 당황했어요. 그는 정신없이 일란을 달래려 했지만 일란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윤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태호 씨, 축하드립니다. 새 가정도 잘 꾸리고 아이도 가질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윤정의 말투는 겉으로는 축하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윤정은 잔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남자가 나 때도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결혼 전에는 천사 같았지만 결혼 후에는 악마로 변했죠. 일란 씨도 조심하세요. 윤정의 폭로에 자리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일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반격했습니다. 윤정 씨,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당신 전처가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아이를 볼모로 남편을 협박하고 재산을 노리고. 일란의 말에 윤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두 여자는 서로를 향해 공격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태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져 테이블 위에 음식을 엎어버렸어요. 음식이 뒤집어지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결국 태호의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방으로 흩어졌고 파티는 망가졌습니다. 일란이 화장실에서 진정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왔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그녀가 친자 확인 서류를 내밀며 한 말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일란은 화장실에서 나와 태호를 찾았어요. 태호는 이미 시어머니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일란아, 미안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태호의 말에 일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아이 말고 누구 아이를 가지겠어요? 하지만 태호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제발 이건 확인해 보자. 정말 내 아이라면 내가 책임지고 살 테니 아니면 너와는 끝이다. 태호의 단호한 태도에 일란은 어쩔 수 없이 친자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면 아이까지 태어나서 비극 만드는 꼴은 못 보겠어요. 태호 씨, 확실히 하세요. 윤정의 말에 일란은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고 시어머니는 이런 세 사람을 보며 참다 못해 폭발했어요. 너희도 다 나가라. 내 재산도 한 푼 안 준다. 시어머니의 폭발적인 분노에 세 사람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회가변은 최악의 상태로 끝났고 태호의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어요. 며칠 후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란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아이가 태호의 것임을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야. 일란은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불안에 떨었어요.
태호도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했습니다. 그는 일란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과거와 주변의 의심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고 그것은 태호의 아이가 맞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에 일란은 안도했고 태호도 한편으로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일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했어요. 미안해, 일란아. 널 의심해서.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 다시 시작하자. 일란은 태호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시어머니는 친자 검사 결과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내 손주니까.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일란이 낳게 될 손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란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위해 일란을 참아주기로 했을 뿐 진심으로 며느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란 씨, 아이가 우리 태호 아이인 건 다행이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행동했으면 해요. 우리 집안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일란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아이를 위해 참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윤정은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눈물을 삼켰어요. 그녀는 이제 태호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태호의 아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아이만은 지켜야겠어. 민희는 내가 키울 거야. 윤정은 민희와 함께 독립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녀의 공방은 점점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제 더 이상 태호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지쳐버린 그 시점, 태호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제부턴 나 정말 제대로 살게. 두 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다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될 거야. 태호의 선전포고에 주변 사람들은 시큰둥했어요. 이미 그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태호의 부모님도 아들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태호야, 내가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 앞으로는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뒤, 일란은 태호와 어찌어찌 부부 생활을 이어갔지만 전처럼 불꽃이 불타지는 않았어요. 둘 사이에는 항상 무언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란은 더 이상 태호에게 애교를 부리지 않았고 태호도 일란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생각해서 봐준다며 일란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일단은 집안 며느리로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에는 윤정이 더 나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윤정을 불러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윤정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공방을 확장해가며 민희와 알콩달콩 지냈어요. 그녀는 이제 태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윤정은 도예 강좌도 열게 되었어요. 그녀의 작품들은 점점 더 인정받기 시작했고 작은 전시회를 열 계획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도자기 만들고 싶어? 민희가 말했을 때 윤정은 기쁜 마음으로 딸에게 작은 물레를 사주었어요.
민희는 엄마를 따라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모습을 보며 윤정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태호는 친권과 두 여자 사이에서 곤란해했지만 외견상으로나마 두 집 다 책임지겠다며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녔어요. 그는 윤정에게는 민희를 위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고 일란에게는 충실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태호는 종종 이런 생각에 빠져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는 두 여자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그 결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6달이 지나고 일란은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태호의 첫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손주의 탄생에 기뻐했지만 여전히 일란에게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태호를 닮아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였어요. 일란은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산 후 일란은 이제 이 아이만은 내 손으로 확실히 잡겠다라는 욕심이 더 커졌어요. 그녀는 아이를 통해 태호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시댁에서의 자신의 위치도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손주를 위해 일란을 배려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란아,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시어머니의 말에 일란은 감사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보다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윤정은 공방을 체인화시키며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끔 민희를 태호에게 보내며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비록 태호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민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민희야, 아빠한테 가서 잘 놀다 와. 아빠도 너를 많이 사랑하니까. 윤정은 민희를 태호에게 보낼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딸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태호는 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너무 쉽게 바람 피웠구나. 후회해도 늦었군. 그는 허망하게 중얼거렸지만 이미 열차는 출발한 후였습니다. 그가 만든 틀린 선택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고 그 대가는 계속해서 치러야 했어요. 1년 후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윤정은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녀의 공방은 소문이 나면서 여러 지점을 내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민희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고 주말에는 아버지 태호를 만나는 생활을 이어갔어요. 일란은 아들을 키우며 태호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그녀가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두 가정 사이에서 분주히 오가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지만 누구도 그에게 진심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예뻐했지만 여전히 일란에게는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윤정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곤 했어요. 결국 남의 것을 탐하고 뒤통수를 치는 순간 언젠가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사랑도 재산도 함부로 훔치려 들면 결국 본인 마음만 골마 들어갔죠. 새로운 질서는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맛본 막장 혈전의 잔상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일란은 때때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재산? 안정? 사랑? 그녀가 얻은 것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불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태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 여자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걸까? 일라는 아이를 재우고 난 뒤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녀는 겉으로는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태호가 다시 변심하지 않을까, 시댁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윤정은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고 독립적인 삶을 찾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일구고 딸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며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태호에 대한 미련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죠. 이제 보니 태호와 헤어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몰라. 윤정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감과 행복을 찾았고 그것은 어떤 결혼 생활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두 여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는 겉으로는 두 가정을 다 책임지는 듯 했지만 사실 어느 쪽도 온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함과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결국 그 누구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는 평생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했죠. 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태호는 종종 이런 생각에 잠겨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두 여자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그 결과 누구도 온전한 행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 갔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그 여파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태호와 일란의 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갔고 일란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이는 그녀의 승리의 증거이자 태호와 자신을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는 자신이 택한 삶의 결과물이기도 했죠. 윤정의 딸 민희는 점점 자라면서 엄마를 닮아 독립적이고 강한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녀는 가끔 아빠의 새로운 가정에 대해 물었지만 윤정은 항상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 했죠. 민희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엄마랑 헤어졌어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태호는 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실수했어, 민희야.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빠도 엄마를 사랑했어. 하지만 아빠가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야. 아빠는 그 책임을 지고 있어. 민희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하지만 저는 엄마가 더 좋아요. 엄마는 절대 저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희의 말에 태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딸의 마음에도 상처를 준 것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은 각자의 길을 따라 흘러갔지만 그들이 만들었던 복잡한 관계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는 오랫동안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마치 던져진 돌이 만들어내는 잔물결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이 배우게 된 교훈은 간단했어요. 타인의 행복을 희생시켜 얻은 자신의 행복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은 반드시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겪은 막장 혈전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일란의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미니와 만나게 되었어요.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함께 놀았고 그 모습을 본 일란과 윤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경계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우리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정이 먼저 말을 건넸고 일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비로소 공통점을 찾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점점 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두 가정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성장했고 어른들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복도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던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갔고 그것은 어떤 재산이나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이었어요. 결국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였고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달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그들에게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